에이즈랑 메타를 저희가 갖고 나가려면 에이즈랑 메타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에이즈랑 메타를 얘기하려면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필수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잠시만요. 마이크로바이옴. 요새 뭐 텔레비전에서도 막 노래를 하더라고요. 마이크로바이옴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메타가 나오기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혹시 뭐 계속 듣고 계셨나요? 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메타 공부하면서 서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벌써 고세에 마이크로바이옴을 달고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화장품에서부터 다양한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도 메타가 출시되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지금 출사표를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메타를 정확히 알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정확히 알고 메타를 정확히 알아서 이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정의를 좀 잠깐 공부하고 저희가 메타로 갈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은요. 마이크로, 작다라는 거죠. 바이옴, 생태계, 작은 생태계, 미생물의 총칭을 일컫기도 하고요. 이 미생물이 우리 몸에 곳곳에 다 포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소장과 대장에 군집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라고 대부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그리고 또 제2의 게놈이다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제2의 유전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있는 이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보다 무려 150배가 많은 거예요. 무려 150배가 많고 그것들로 인해서 비만이나 암, 당뇨, 관절염 치료에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여러 방면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높아요. 미생물의 생태계라고 했는데요. 미생물이라는 거는 저희 인간과 그러니까 몇백만 년 전부터 서로 공생관계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미생물은 인간은 공생관계라는 게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인간은 미생물한테 안전한 서식처 그리고 먹이를 제공해주고 미생물은 인간이 소화시키고 남은 찌꺼기를 대사해줘요. 우리가 소화시키고 남은 찌꺼기가 대사가 되지 않고 장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썩으면서 유해균이 많이 번식하게 돼요. 그럼 우리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미생물이 그 찌꺼기를 대사해주면서 그러면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생성해줘요. 그래서 인간이 풀만 먹어도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미생물이 이 세균들을 대사시키면서 에너지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최소한 생명을 유지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인간은 풀만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미생물의 무게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세포 안에도 살고 있는 이 미생물의 합의 무게가 1에서 3kg 총 합치면 1에서 3kg 왜냐하면 얘네가 38쪽이에요. 저희 몸의 세포가 30쪽의 세포로 인간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람은 3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미생물의 개수가 38쪽에 사람의 세포보다 무려 8조여 개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뇌는 한 1.3kg 정도 되고요. 간은 1.5kg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미생물이 1에서 3kg 정도 한다는 것은 사람의 주요 장기와 맞먹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변을 우리가 봤을 때 대변의 절반은 우리가 먹은 음식의 찌꺼기이지만 절반은 미생물이다. 미생물의 사체라던가 미생물이 같이 나오는 게 대변인 거예요. 혹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 우리 건강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미생물의 종류와 수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화면 보시면 이쪽에 보면 이제 다양한 생태계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는 메마른 생태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동물, 다양한 종류의 이렇게 생태계가 잘 이렇게 다양한 종류 그리고 수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 있어야 내 장이 건강하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건데, 생띠가 이렇게 메말라져 있으면 내 몸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생물은요, 면역계를 발달시키고 성숙시키고 안정화시켜주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면역계는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면역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 특히 자가면역질환,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류마티스 이런 것들, 뇌질환, 치매, 우울증, 자폐, 파킨슨병,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과민성 대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것들, 간에 또 지방간이나 간암, 간염 이런 거, 그리고 대사질환, 당뇨, 비만은 굉장히 관련이 높아요. 근데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따라서, 불균형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치매나 자폐, 파킨슨병 이런 것들은 아직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은 우리 몸에서 제2의 뇌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책에서는 장을 제1의 뇌라고 하고 뇌를 제2의 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뇌가 장에 명령을 받는다 라고, 우리의 뇌는 고칠 수 있다라는 책을 보면 뇌가 장에 명령을 받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치매나 자폐, 파킨슨 이런 뇌질환도 굉장히 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비만, 뚱보균 들어보셨죠? 뚱보균 들어보셨어? 요새 뚱보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뚱보균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장 속에 유해균 중에 한 종류가 그 뚱보균이라고 하는데, 걔는요 내 장 속에 있는 당을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를 시켜요. 당을 빨리 해서, 그래서 비만, 지방산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켜서 내가 계속 살이 찌게, 지방이 쌓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쌓이고 그 독소가 쌓이게 되면 또 쌓인 독소와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은 장내 유익균을 또 죽여요. 그러다 보면 또 유해균이 늘어나고 비만세포가 늘어나고, 그래서 비만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안정화되면 자연스럽게 비만균, 유해균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비만에서 굉장한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질병을,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일 때 이렇게 많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질병에 대한 해답이 또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오바마죠. 오바마는 임기 마지막에 대형 과학 프로젝트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어요. 돈을 1억 2,100만 달러를 투자했대요.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는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의학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매 치료제, 그리고 이제 항암제, 그리고 항생제를 대신한 신물질이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연구가 아직 안 된 분야도 되게 많죠. 그래서 저희한테는 지금 신세계가, 신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몰린 것 같아요. 거기에 저희가 오타를 가지고 이 큰 시장을 뛰어들게 된 거거든요. 가슴이 떨리시나요? 안 떨려? 안 떨려? 안 떨려? 떨려야 되는데 안 떨려? 좀 더 가보면 떨려. 메타에 들어가 보면 떨려요. 조금 기다려봐요. 보세요.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대요.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의 사망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메치니코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옛날에 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장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장기라는 걸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메타, 에이즈랑 메타가요. 우리를 정말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줄 제품이거든요.
지금부터 이 에이지랑 메타를 같이 공부해보면서 나갈 수 있게 같이 한번 잘 살펴봐 보세요. 그럼 가슴이 떨릴 거예요. 조금 지나면. 에이지랑 메타를 계속 알고 보면 가슴이 떨리실 거거든요. 메타의 이름부터. 메타는요, 초월하다, 탁월함을 뜻하거든요. 근데 정말 되게 자신감 있지 않나요? 이름 자체가?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뭐 어떤 제품보다도 내가 초월했어. 난 정말 탁월해. 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걸 보면 아, 진짜 자신감이 있나 보다. 정말 제대로 만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근자감이면 안 되잖아요. 이 메타에 근거 있는 자신감. 그 근거 있는 자신감부터 이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를 인수했잖아요.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는 세계에서 30년 이상을 유인원을 연구했던 회사고 세계에서 그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특허 기술과 그 연구 결과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를 인수했고 뉴스키는 그때부터 에이즈락이라는 기전을 가진 제품들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어요. 에이즈락 메타도 7년을 정말 끈질기게 연구한 결과로 탄생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독창적인 성분 배합 비율, 에이즈락이죠. 에이즈락이라는 거예요. 에이즈락 기술로 기술을 배합해서 기술을 접목해서 메타라는 제품이 나왔다는 거고 독자적인 퍼플 블렌드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보라색 원료를 가진 제품을 보라색 색깔을 가진 원료를 같이 배합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조금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가 탄생한 배경인 것 같아요. 메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은 너무 많고 잠도 항상 부족하고 어깨에 곰 한 마리씩은 다 얹고 다니죠. 너무 피곤해. 스트레스 많고 삼시세끼를 제대로 때우나요? 제대로 먹지 않죠. 끼니를 허겁지겁 때우고 있고 인스턴트라 대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들 사실 별로 없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냐면 이렇게 많아요. 8명 중에 1명만이 건강한 상태라고 해요. 8명 중에 1명만 건강한 거예요. 나머지 7명은 안 건강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7명은 메타는 타겟으로 나왔어요. 무슨 뜻이죠? 안 뛰어? 7명, 이게 다, 7명이 다 몸이 안 좋대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라도 얘기할 수 있죠. 그쵸? 몸에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1명도 이 사람은 필요 없을까요? 난 건강하니까?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1명조차도 사실은 언제까지 건강할 거면, 그리고 늙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에이즈랑 메타는 이 건강한 사람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의 소비자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희의 소비자다. 생각하면 너무 가슴 뛰죠. 얘기를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코알라는 자기 새끼에게 똥을 먹입니다. 왜 똥을 먹이는지 알아요? 코알라뿐만 아니라 초식 동물의 몇몇은 똥을 그리고 젖을 먹는 동안은 계속 똥을 조금씩 엄마의 똥을 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똥에 있는 미생물, 엄마의 미생물을 자연스럽게 새끼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젖을 떼고 풀을 먹을 때는 이 장내 미생물 상태가 잘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굉장히 잘 된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어릴 때부터 똥을 먹여요. 우리 인간도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하는 대변 이식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변 이식술에 맹점이 좀 있어요. 대변 이식술은 1회에 200만 원, 1회에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비용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 한더라도 내가 식습관이 다시 돌아간다면 예전에 내 장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을 들여서 대변 이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변 이식에 적합한 똥이 없대요.
적합해, 이렇게 이식할 만한 적합한 똥을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확보했다 한들 넣고 싶으세요? 어찌됐든 똥이잖아. 그쵸? 굳이 그렇게 남의 변을 내 장에 넣지 않더라도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방법을 우리 에이지랑 메타가 제시해 줄 거고요. 이제부터는 메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장이 안녕해야 돼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인간은 평생 최소 1년 정도는 화장실에서 보내고 약 5톤 정도의 대변을 봅니다. 대변을 보는데 그 건강한 사람들의 대변은요, 바나나 모양의 황금변을 하나, 두 개 정도 똑똑 떨어뜨리는 게 건강한 사람의 변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설사나 변비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와 이 건강하지 않은 장을 가진 사람의 상태를 연구를 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미생물의 종류가 현저히 적대요.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장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살지 않는 거예요. 종류가 너무 현저히 적대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변을 보지 않으신다면 내 미생물의 종류를 늘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장이 망가지는 원인이 있어요. 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이렇게 잘못된 식생활이나 특히 이제 이렇게 고기, 육류 위주의 식생활, 그리고 과도한 음주, 인스턴트 식품, 항생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장을 망가뜨리는 주요 범인인데 특히 한국인의 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은 이 고기와 술입니다. 우리가 고기만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기를 먹으면 술을 마시죠. 고기와 술을 같이 먹는데 특히나 저희는 대부분 이 회식 문화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 고기와 술을 정말 많이 먹는데요. 근데 과도한 불포화 지방산과 알코올이 같이 내 장에 들어갔을 때는 장 점막을 급격하게 자극시켜서 좋지 않은 성분들을 막 내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을 엄청나게 많이 망가뜨린다고 해요. 그리고 저 이 기사를 봤는데 영양실조와 장내 감염에 취약한 빈공국 아이들은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면역 체계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질병에 자주 걸리고 뇌발달도 더뎌진다.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이 이거 이제 빌 게이츠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선진국 아이들은 건강해요? 선진국 아이들은 건강한가요? 선진국 아이들은 소화 비만과 소화 당뇨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려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인스턴트나 그 가공식품들에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그리고 항생제 태어나면서부터 항생제에 노출돼 있어요. 제 아들이 예를 들면은 저희 아들을 제가 머리가 크다고 아들 머리가 크대서 제왕절개하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났는데 그거 아세요? 자연분만을 했을 때 아기가 엄마의 산도를 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온몸에 묻히고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엄마의 미생물이 아이한테 건강한 장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만들어준대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죠. 일단 제가 제왕절개를 했고요. 그리고 항생제를 감기만 걸려도 주는 게 항생제잖아요. 감기 걸리면 애들 데리고 애도 어른이고 감기약을 먹는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항생제가 있고 그 항생제를 먹은 아이들은 바로 뭐예요? 설사예요. 설사해서 그 애의 손을 잡고 다시 병원에 가서 또 설사약을 또 먹이죠.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완전히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엉망진창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 이들이 다 메타가 필요한 사람들 뿐이에요. 잠시만요. 안 넘어가네. 왜냐면 메타가 필요한 이유는 메타는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을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갖고 건강한 장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니까요. 다 이 메타가 필요하다니까요. 다 필요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가슴 뛰시죠? 안 뛰셔? 안 뛰셔? 안 뛰세요? 뛰시죠? 주변에는 우린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메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탁월하고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탁월하고 초월한지를 네, 보셔야 돼요.
이 메타의 주 원료가 3종의 프로바이오틱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한국인에게 익숙한 김치 유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닌, 특허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이름 어려워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막 이렇게 세 가지 의 유산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이라고 보이시죠? 이 김치 유래 유산균이에요. 근데 얘가요 굉장히 중요한데, 얘 또 끝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비만 세포의 부피를 줄여줘요. 아까 보면 뚱보균 얘기했잖아요. 뚱보균은 비만을 만드는 균이잖아요. 얘는 비만 세포의 부피를 줄여줘서 얘는 날씬균인 거예요. 날씬하게 해주는 균인 거예요. 그 뚱보균과 상반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균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이렇게 세 가지나 들어있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그럼 나 비싼 유산균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도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저가의 프로바이오틱 상품들이 대부분 아주 질이 낮은 유산균, 아주 질 떨어지는 유산균들로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 유산균을 먹으면 먹으나 마나 별로 나에게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유산균들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 세 가지 유산균들이 다 정말 고가의, 그리고 퀄리티 높은, 그리고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장의 부착률이 높고, 그리고 잘 번식하는 그런 유산균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품의 주요 특징, 메타의 특징은 그래요. 프로바이오틱스 세 가지, 유산균, 김치 유산균 포함한 세 가지의 유산균을 들어있고,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 이 세 가지 유산균들이 생균이기 때문에 먹이가 필요해요. 그게 프리바이오틱스예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데 그 원료가 뭐냐면 락추로스 파우더, 보이시죠? 락추로스 파우더. 얘는 개별 인정형 원료예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고요. 개별 인정형 원료와 고지형 원료의 차이가 있어요. 고지형 원료는 식약처에 나 이거 그냥 우리 회사에서 이 원료 쓸 거야 라고 고지만 하면 되는 거. 근데 개별 인정형 원료는 어떤 원료를 선정해서 회사에서 그 원료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해가지고 그 개발한 자료와 안정성, 연구 내용 등을 식약처로 보내서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개별 인정형 원료예요. 락투로스 파우더도 개별 인정형 원료인데 얘는 우유가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우유 안에 있는 유당이 발효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인데요. 이 부산물, 이 락투로스 파우더가 프로바이오틱스에 굉장히 좋은 먹이가 돼준대요. 먹이가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성장을 굉장히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세 번째 포스트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저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메타에서. 프로와 프리 모여서 요새 신바이오틱스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저 되게 생소했거든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그 유산균의 사균체라고 해서 유산균의 사체. 그것들이 대사되고 발효되면서 그 안에서 발생되는 대사 산물이에요. 그래서 생균에 비해서 위험이 적은데요. 얘가 하는 역할은 그 유해균을 사멸시키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하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유익균을 늘려주고 유해균을 줄여주는 큰 역할을 해주는 아이예요. 그리고 퍼플 안토시아닌 블렌드, 그 세 가지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를 선정을 해서 그 추출물인데요. 블랙커런트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블랙 라이스 추출물, 이 세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안토시아닌인가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저는 굳이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왜 안토시아닌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안토시아닌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유익균의 먹이도 또 돼주고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안토시아닌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면 몸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난히도 사람들이 안토시아닌, 보라색 가래를 가진 야채나 과일을 잘 먹지 않는데요.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5mg 정도만 안토시아닌을 섭취하는데, 안토시아닌이 효능을 발휘를 하려면 하루에 40에서 90mg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려면 블루베리 60에서 300g, 건조 블루베리는 12에서 25g, 블루베리 찜은 40에서 90g. 매일매일. 이렇게 먹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타 안에
메타의 그 새 캡슐 안에 215m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굳이 우리가 보라색 야채를 찾아 먹지 않아도. 이 안토시아닌도 그냥 만들진 않았더라고요. 10가지 이상의 원료를 선정을 했고 그 선정한 원료를 다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로 또 이 3가지를 따로 별도로 또 3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이 선정 이유는 뭐냐면 이 3가지 블랙커런트, 빌베리, 블랙라이스에는 굉장히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다른 제품보다 다른 원료보다 안토시아닌이 너무 풍부하고 그리고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제품을 원료를 선정해서 안토시아닌을 배합했습니다. 에이즈랑 메타의 핵심 포인트예요. 7년의 끈질긴 연구 개발, 그리고 5건의 연구 결과, 그리고 3종의 프로바이오틱스, 3종의 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리고 3종의 유산균, 김치 유래 유산균을 포함한 3종의 유산균, 그리고 3종의 퍼플 블렌드. 이 3가지가 에이즈랑 메타의 핵심이고요. 이 3가지들이 다 모여서 유익균을 증식하고 유해균을 억제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장내 환경을 바꿔주고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라고 소비자에게 얘기를 했을 때 자칫하면 이제 그렇게 비싼 유산균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활동도 잘 해주지만 에이즈랑 메타의 정말 참 기능은 그냥 모든 건강에 기초가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모든 건강에 기초가 되는 건물을 짓는 기초공사죠. 건물을 짓는 기초공사를 우린 이 에이즈랑 메타로 할 수 있어요. 에이즈랑 메타로 할 수 있는데 보통 에이즈랑 우리가 죄송해요. 잠시만요. 티알라인티를 우리가 먹었을 때 티알라인티의 효능이 100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100의 효능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좋은 제품을 먹어도 100의 효능을 보지 못하고 어떤 이는 30, 어떤 이는 50, 어떤 이는 70, 어떤 이는 90까지 효과를 보는데 이 100의 효과를 보기 위해 기초로 다져지는 게 에이즈랑 메타인 거예요. 그들의 각각 그들의 효과가 다른 이유는 그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이기 때문에 에이즈랑 메타로 일단 기본적으로 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잘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어떤 제품을 섭취하더라도 우리는 효과를 100 이상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메타가 아니라 이건 에이즈랑 메타라는 거예요. 에이즈랑 기전이 있다라는 거죠. 에이즈랑 메타에는. 우리가 에이즈랑 알스케어드가 나왔을 때 알스케어드는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에이즈락 해줘서 20대의 활기를 찾아주는 게 알스케어드예요. 그리고 유스스펜은 뭐예요? 세포의 핵을 에이즈락 해주면서 얼굴과 몸을 젊어지게 해주죠. 그리고 티알라인티는 내 근육과 바디를 젊어지게 해주고 혈관 해독을 해주는 제품이잖아요. 에이즈랑 메타는 내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를 회복시켜주고 건강하게 해주면서 장을 젊어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장을 젊을 때의 장처럼 젊어지게 해주는 게 에이즈랑 메타다. 그래서 같이 드시면 효과가 너무 좋고 이것 자체로도 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반드시 드셔야 되겠죠. 떨리지 않나요? 이런 제품이 어디 있겠어요. 타사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달고 나오는 제품들과 분명히 너무 차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거고 지금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두면 반드시 저희는 이걸로 1등할 것 같아요.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반드시 저희는 이 제품 메타가 1등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메타가 드디어 출시가 9월 달에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지금 EBP 이상 되신 분들한테 이제 두 세트씩 구매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EBP 이상 되신 스폰서님께 무슨 짓을 해서든지 제품을 공수해서 무조건 먹어야 된다. 스폰서님 사랑해요. 완전 사랑해요. 무조건 공수해서 저희가 이 메타를 체험해보고 이걸 들고 저희가 10월 달에 우리가 10개씩 받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10개를 가지고 이 제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고
제 사업, 그러니까 사업 번창하는데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슴 뛰는 에이즈랑 메타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들과 함께하고 싶고요. 미흡했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같이 나눠드렸고요. 다음에는 좀 더 완벽하게 공부해서 사장님들도 찾아뵐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너무